주제 볼까요? 네, 코로나19에 배달 민국 제지주 타오른다. 우리가 여러분 이번 주에는요 중요한 거 다 살펴봤어요. 네.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사는 거, 그리고 또 증권주 살펴봤죠. 네. 또 제약 바이오주. 근데 오늘 딱 제지주에 한번 초점을 맞춰봅니다. 요즘 섹터 가운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좀 보는 네. 섹터들도 꽤 있는 편이잖아요. 제지주도 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제지주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하고 실제 좀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택배가 물량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제지주의 일본 그 음료 자체가 나왔었고 실제 보면은 그 뭐 백산지나 또는 그 여러 가지 골판지 그 관련 그 기업들 음료 자체가 최근에 좀 나왔었죠. 그리고 포장재 관련해서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물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배달 음식이 많고 또한 그 온라인 쇼핑이 많아 가지고 그 관련해서 골판지 그 상자나 이런 그 수요가 늘어났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글로벌적으로 이제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결국은 마찬가지로 그런 그 포장재가 많이 일단 그 사용되게 됩니다.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골판지도 늘어나게 되고 포장재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 늘어나게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골판지 수요 늘어나는데 대신에 그 박스를 사용한데 말이죠. 그 박스를 일단 만드는 회사 그 물량 자체가 수요 공급을 본다면은 공급이 좀 달리는 그런 상황 자체가 지금 나오다 보니까 지금 그 골판지 일단 그 제조업체들이 이제 그 골판지 가격을 인상을 시킨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원달 환율 자체가 원화 자체가 이제 그 강세를 보이는 경우 결국은 뭐냐면은 대부분 이제 펄프를 해외에서 목재나 펄프를 수입해 오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좀 저가에 그런 그 펄프나 목재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지주가 이제 또 원화의 그 강세에 실제 보면 수혜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물론 이제 이들 종목 중에서 모든 종목이 다 해당되지 않겠지만은 최근에 실적지 전반적으로 이제 개선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 수혜주라고 여겨져 가지고 움직이기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그 기대감이 나타나게 되면 결국은 여러 가지 포장재 수요가 늘어난다는 그런 측면을 봐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중국의 그 성장률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국의 중간재를 거의 30% 이상 수출하기 때문에 중국의 내년에 성장률이 그 8% 이상 나올 거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한국 그 보면 경제 성장률도 내년에 최소한 3% 이상 일단 그 상승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보면 그런 측면 봤을 때 경기가 살아나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인 물동이 늘어나고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 생산 제품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이런 그 포장재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그 경기에 그 따라서 전방 산업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지주들 물론 이제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사양 산업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제지주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제목을 들고 나왔고요. 일단은 몇 종목 좀 살펴보면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 한창제지라고 있습니다. 네. 물론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 보면 주가가 아직까지 바닥권에서 이제 겨우 탈피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2월, 3월 달에 자체 나오다가 지금 거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영풍제지라든가 이 종목들, 영풍제지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가 이제 바닥은 탈피하고 나서 이제 본격 상승하고 있는데 일봉으로 보니 이렇게 보이는데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상 주가가 그다지 많이 못 올라다 볼 수 있겠죠. 영풍제지.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참고로 그냥 차트를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림제지라고 있습니다. 대림제 역시도 보면 주가가 바닥권에서 겨우 탈피한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일봉선을 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직전 고점 라인, 물론 오늘 이제 윗골을 살짝 달긴 달았지만은, 지금 그 포지션 봤을 때는 크게 무리 없어 보이는 위치. 그 다음에 삼보판지라고 있습니다. 삼보판지. 이 종목 역시 제주인데, 역시 이제 주가가 1단계 그 상승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횡보하다가 2단계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테림포장이라고 있죠. 예, 테림포장 다 보면 역시 마찬가지 주가가 1단계, 2단계, 3단계 움직이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고점에서는 상당히 좀 멀리 있는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그 포지션으로 볼 수 있겠고요. 오늘 그 제이 중에서 신풍제지가 오늘 그 상한가 나왔어요. 상한가 나왔는데 이 종목 역시도 보면 좀 선도적으로 좀 움직임 자체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이 중에서 실적이 좀 그 뒷받침된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추격 매수하시라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동안에 반도체도 얘기했고 진짜 정권도 얘기했고 그리고 뭐 그 자동차 관련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 여러 가지 보면은 그 뭐 또
풍력이나 또는 그런 거 종목들에 대해서 태양광 그런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가지고 나왔고요. 사실상 시장에는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어떤 그 업종이나 테마별로 순환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어느 특정 종목군에 국한된 그런 매매보다는 금방 그 전반에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그 종목별 그 키 맞추기 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소외된 종목들에서 또 한번 순환적인 상승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뭐 제지주도 보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문가는 그 코스피 코스닥의 키 맞추기뿐 아니라 네. 업종별로, 종목별로의 키 맞추기도 이런 상승장에서 잘 이루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네, 그렇습니다. 모양인가 왜냐하면 봐요.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이 한 번씩 움직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시장은 그동안에 이제 그 코로나 시대에서 결국은 이제 코로나를 이제 벗어나는 결국은 이제 백신이 나오기 때문에 그 뒤를 생각하는 거죠. 주가는 항상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아직까지는 여전히 팬데믹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미 그 백신이 나오면 결국 코로나 잡힐 거라는 그게 이제 그 인식이 되는 것이고 주가는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주도 먼저 움직였고 그리고 이제 여행 관련도 움직였는데 앞으로는 이제 서서히 그쪽 이제 그 컨택트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키 맞추기 장 자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12월 달 정도 나타나고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는 누차 좀 말씀이지만은 개인이 주도하는 그런 아주 재밌는 강세장이 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그렇군요. 제지주 오늘 신풍 제지가 상한가를 나타냈고 용풍 제지 등등 막 급등세가 실현이 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가 배달이나 택배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관련 실적에 대한 기대감. 스카렛 전문가께도 여쭤볼 텐데 저희 네. 스카렛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안에는 또 이와 관련한 네네. 종목을 또 가지고 계시기도 네,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번에 확진자가 갑작스럽게 많이 급증했잖아요. 400대를 떠나서 500대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간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지속적으로 늘려놨던 이런 택배 물량들 이런 것이 이제 다시금 또 재부각이 되면서 오늘 거기에 대한 그런 관련 움직임들도 있었고 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골판지 가격 인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이 골판지 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 인상이 직접적인 실적 개선으로 바로 즉시 반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면서 실적 기대감으로도 움직임은 오늘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원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25% 정도 인상하겠다라는 그런 그 공문을 보내나온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골판지 상장까지도 같이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하면서 오늘 제지 그리고 골판지 그 제조업체 전체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서 이게 코로나19에 관련 종목이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지금 지점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백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백신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 그럼 이런 종목들은 쉴 수 있을 것인가, 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향후에 추가 접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단기성 이벤트 테마로 말 것이냐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또 이 물류센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거기보다도 더 이 제지나 골판지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원래 그간에 이 매장 내 일용품 규제를 했었는데 그거를 해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플라스틱 관련해서 폐기물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니까 다음 달부터는 또 다시 한번 이 같은 매장 내 일회용기 사용을 좀 금지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같이 우리가 글로벌적인 방향성이 친환경 쪽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 용기라든가 이렇게 좀 대체 용품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이런 친환경 용품들의 선호가 있으면서 관련해서 이 제지 같은 부분들은 유지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 이제 요즘에 2단계로 올라가면서 업자에서 이제 외부 음식에서 식당에서 못하니까 막 도시락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 들어와서 먹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식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포장해서 움직이는 이러한 음식들을 배달을 시키는데 배달뿐만 아니라 최근에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밀키트 시장이거든요. 우리가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우리가 핵가족화 그리고 개인 가구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 가구도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제품에 대한 식자재를 가지고 구매해서 진행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소포장이 되어 있는 간편 밀키트를
이용을 해서 조리를 해먹는, 우리가 그냥 즉석식품을 사 먹기에는 질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건강과 이런 식생활의 이런 균형점을 강조하는 이런 질적인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밀키트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7년에 15억 원 정도의 밀키트 시장이 올해 급증을 해서 1,000억 원대 로 지금 시장이 급증을 하는 모습인데, 당분간 이 같은 부분들도 지속 성장이 예상이 되는 만큼 이런 관련해서 제지, 포장 이런 용기 업체들은 관심 있게 추가적으로도 코로나 이후에도 성장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급등한 종목을 쫓아서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같은 부분들의 좀 가치 성장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골판지 원지 공급난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골판지 가격 인상 예고되고 있고, 그동안 사양산업이라고 뭐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는 정말 눈여겨볼 만한 수익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이도 다 같은 종이가 아니겠죠. 이 종목별로 좀 실적 현황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실적이 나온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한창제지라든지 영풍제지라든지 또는 그 대림제지 그리고 삼보판지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상당히 뒷받침된 종목이거든요. 아시아제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이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지 중에서 실적이 무조건 좋은 기업만 뭐 배팅하라 그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실적이 좀 뒷받침된 종목들이 그래도 그 안정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도 실적이 좀 좋지 않은 종목들은 이제 실적 개선세가 되게 되면 또 실적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인 리스크가 없다면 뭐 제지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순환적인 그런 흐름 자체는 한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관심은 좀 가져볼 필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달러 자체가 하락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수입 결국은 그 뭐 펄프라든지 또는 목재라든지 그런 그 원자재 자체가 보면은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단 그 환율 하락의 수혜주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원달러 환율 하락세의 수혜주로도 네, 이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겹호재를 가지고 있는 제지주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원천적으로 아마 경기가 좋지 못하면 뭐 택배 수요가 많아지는 건 누구나 체감할 수 있을 텐데, 이 코로나 때문에 경기 안 좋고 또 소비가 늘지 않는 부분이 제조업종의 매출에 영향을 뭐 결정적으로 또 미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점에서 이제 사실은 그간에 그래서 그간에 상대적으로 좀 저가였던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넘어오면서 이미 실적 성장이 좀 만들어주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백신이라는 부분들이 지금은 코로나가 확정이 되고 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상용화가 임박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경제 정상화에 대한 부분들로 이어질 것이고,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소비 현상이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 또 우리가 이런 포장이라든지 제지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 같은 핵가족, 저희 소가족화에서 굉장히 또 이런 포장 관련한 용품들에 대해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러한 움직임들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면서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트렌드 클래스 오늘은 이제 제지주와 관련한 실적, 수익들, 상황들 점검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정말 놓치지 않고 좋은 섹터들을 다 살펴보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종목들 수익을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라운드 2 정리하면서 전문가들의 한마디를 화면으로 살펴보시죠.